뉴스와 드라마를 하루씩 번갈아 배우는 강남시사 중국어학원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은 HSK 6급에서 7급 정도의 수강자에게 적합하고요. 새벽, 저녁, 주말에 수업이 있어서 직장인과 대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전 수업, 교차 수강 가능하고요. 시간과 수준이 안 맞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뉴스와 드라마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스크린중국어.com을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3년 전 뉴스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자막이 없는 뉴스 원본을 2번 보시고 어법과 해석을 살펴본 후에 자막이 있는 영상으로 2번 보시고 주요 문장을 반복해서 외워보시겠습니다. 중국어 영상만 보고 싶으신 분은 자막 부분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那根据美国多家主流媒体7号的测算，民主党总统候选人乔拜登已赢得2020年美国总统大选，多国领导人已向拜登致贺。下面我们来通过一条短片了解一下这位美媒眼中的当选总统。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1968年毕业于希拉丘斯大学，并获得法律学位。毕业后，拜登一边从事律师工作，一边以民主党员身份活跃在特拉华州政界。他曾在自传中写道，儿时家中长辈经常讨论国际国内政治，而他迫不及待地想参与其中，这为他从政埋下伏笔。1972年，拜登当选联邦参议员，成为美国历史上最年轻的联邦参议员之一。在长达36年的联邦参议员生涯中，拜登曾长期担任参议院司法委员会主席，2度担任参议院外交委员会主席。拜登曾在1988年和2008年2次竞选总统，但均未获得党内提名。2008年退出民主党预选以后，拜登成为当年民主党总统候选人奥巴马的竞选搭档，并当选美国副总统。2012年11月，奥巴马和拜登赢得连任。2019年4月，拜登宣布第3次竞选总统。2020年8月，美国民主党全国代表大会正式提名拜登为2020年民主党总统候选人。拜登选定联邦参议员卡马拉·哈里斯作为竞选伙伴，联手向现任共和党籍总统特朗普与副总统彭斯发起挑战。那根据美国多家主流媒体7号的测算，民主党总统候选人乔拜登已赢得2020年美国总统大选，多国领导人已向拜登致贺。下面我们来通过一条短片了解一下这位美媒眼中的当选总统。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1968年毕业于希拉丘斯大学，并获得法律学位。毕业后，拜登一边从事律师工作，一边以民主党员身份活跃在特拉华州政界。他曾在自传中写道，儿时家中长辈经常讨论国际国内政治，而他迫不及待地想参与其中，这为他从政埋下伏笔。1972年，拜登当选联邦参议员，成为美国历史上最年轻的联邦参议员之一。在长达36年的联邦参议员生涯中，拜登曾长期担任参议院司法委员会主席，2度担任参议院外交委员会主席。拜登曾在1988年和2008年2次竞选总统，但均未获得党内提名。2008年退出民主党预选以后，拜登成为当年民主党总统候选人奥巴马的竞选搭档，并当选美国副总统。2012年11月，奥巴马和拜登赢得连任。2019年4月，拜登宣布第3次竞选总统。2020年8月，美国民主党全国代表大会正式提名拜登为2020年民主党总统候选人。拜登选定联邦参议员卡马拉·哈里斯作为竞选伙伴，联手向现任共和党籍总统特朗普与副总统彭斯发起挑战。오늘 아나운서가 땅年 사성으로 정확하게 읽은 것 같아서요. 사성과 일성을 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는 일성으로 들리는데요. 일성으로 들릴 때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절, 그 시절, 그때에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땅年으로 읽습니다.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성으로 읽을 경우에는 그 해가 다가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땅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다 라고 할 때는 사성이에요. 딱 그 해가 다가기 전에, 그 하루가 다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성입니다. 2010년도에 제대하고
그 해에 결혼했어요. 그 해에 유학을 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当年 사성으로 읽습니다. 미국 언론의 7일자 추측, 어딘가 덜을 넣어야 할 텐데요. 당신의 어제 모습, 당신의 내일 모습. 신사동을 지날 때면 성형외과 선전 문구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포함되지요. 중국어로 중작을 한다면 어제 모습, 내일 모습, 시간사가 뭔가를 수식할 때 여기에 더가 필수입니다. 필수에 더가 있으면 소유격의 더를 빼지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의 7일자 추측 마찬가지여서 시간사 다음에 더를 넣고 소유격의 더를 뺍니다. 美国媒体7号的测算 다음 순서로는 여러 번 나왔었죠. 下面接下来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바이든에게 축하를 보냈다 장문하실 때 向拜登表示致贺 하신 분이 많았는데 致 자체가 보내다 라는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表示하고 겹칩니다. 祝贺 발음을 ZHU로 한다면 축하가 돼서 表示祝贺는 괜찮겠지만 이 致贺를 쓴다면 表示는 빼야 하겠습니다. 짧은 필름 하나를 보도록 하자. 여기서 필름이란 얘기는 영상이지요. 영상의 양사로 주로 이篇 하는데 이篇은 글에 쓰이는 거죠. 이篇 文章. 이篇은요. 온통 그러하다. 넓은 면적을 얘기해서 토지라든가 이篇 土地 아니면 좀 추상적인 것들이 올 수 있겠죠. 이篇 黑暗, 이篇 공부, 이篇 白色. 온통 하얗거나 온통 어둡거나 환호성이 사방에서 들린다던가 그럴 때 쓰는 게 이 PN입니다. 영상에 관련돼서 PIAN으로 나오는 양사가 없어요.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자 이短片, 한 단락의를 쓸 수 있겠고 원래 영화의 양사 이 부를 쓰지요. 그 다음에 뉴스의 양사 이条, 이则역시 영상에도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다, 어디를 졸업하다, 출생 어디, 毕业 어디 그러면 틀리는 거 아시지요? 出生于, 出生在, 于, 在가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毕业于 역시 유가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어떤 자격으로 이를 쓰지요? 이, 什么什么的身份. 일찍이 자서전을 썼다. 정, 自传, 写道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두 군데나 틀리겠지요? 우선 정이 이렇게 명사에 바로 붙진 않을 테니까 정짜이, 짜이가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짜이가 들어간다면 자서전이 장소가 아니니까 自传中 방위사도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为什么什么埋下伏笔给什么什么埋下伏笔 무엇을 위해서 복선을 깔아두었다가 직역이고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로 의역하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다, 当选总统 바로 붙여도 되고 当选为总统으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일찍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작에 포인트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자오지우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찍이 A의 여자친구였다. 진작에 하고 상관없는 문맥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의 포인트가 있죠. 한때 A의 여자친구였던 적이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정징을 써야 합니다. 바이든은 일찍이 1988년과 2008년도에 두 차례 참가했었다. 자오지우를 쓰신 분이 많았는데요. 진작에 1988년도에 참가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자오지우를 써도 되는데 두 차례 참가했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정징을 써야 합니다. 그는 무슨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한참 끊은 다음에 이허우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허우를 문장 앞에 쓴다면 오로지 앞으로, 나중에, 지금 이후로를 얘기합니다. 졸업한 후에를 나타내지 못하지요. 毕业以后 바로 붙이시거나
아니면 한참 뛴다면 然后를 써주셔야 됩니다. 한참 끊고 以后를 쓴다면 앞으로는, 나중에는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게 됩니다. 델라웨어주 정계에서 활약했다라는 부분에서 活跃了什么什么政界라고 장문하신 분이 꽤 있었는데 에서가 살지 못했지요. 活跃在, 자이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틀리는 빈도가 잦기 때문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위엔이 나오면 주로 이성으로 읽으세요. 언제나 이성인 건 아니지요. 찬이 위엔, 이성으로 읽으면 상원 의원이 되고요. 찬이 위엔, 상원, 하원 하는 국회의 종류를 얘기한다면 마땅히 사성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이성으로 읽으면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어요. 공위엔, 学院, 글자에 따라서 이성도 있고 사성도 있는 거죠. 언제나 위엔을 이성으로 읽는 분이 80%가 넘습니다. 수치가 얼만큼에 이르다라고 할 때는 다, 다다오 이런 말들을 써주면 되는데요. 무려 얼만큼이다 라고 할 때는 내용에 따라서 양인지 길이인지 수치 혹은 높이인지에 따라서 뚜어다, 장다, 까오다 이런 말들을 써주면 무려라는 어감이 살겠지요. 바이든은 일찍이 1988년과 2008년도에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징하고 1988년 바로 붙이신 분이 꽤 많았습니다. 바로 붙이려면 뒤쪽에 경선에 참가했었다. 동사 앞에 쓸 때는 형태 변환 없이 들어가겠지만 숫자 앞에 쓸 때는 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붙지 못해서 정유, 정짜이, 정징짜이, 유이나 짜이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연임에 성공했다.成功了, 连任 하신 분이 있었는데 러를 여기에 쓰면 문장이 끝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연임에 성공하고서 라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뒷말이 이어져야 되겠고요. 연임에 성공했다. 오늘은 잉드어를 썼습니다만 정공을 쓸 수도 있는데 정공 连任 하시거나 连任 成功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러를 쓰면 뒷문장이 이어질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이든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했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자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죠. 提名 A 作为 B, 选定 A 作为 B 아니면 왜만 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把 A 提名为 B, 把 A 选定为 B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형태는 같겠지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根据美国多家主流媒体7号的测算，民主党总统候选人乔拜登已赢得2020年美国总统大选，多国领导人已向拜登致贺. 제가 너무 오래 안 올려가지고 신원이 아니고 지원이 된 느낌이 있죠. 죄송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류 언론 매체가 7일 예측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조 바이든이 이미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긴 것 같다고요.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이미 바이든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下面我们来通过一条短片了解一下这位美眉眼中的当选总统. 다음 순서로는 짧은 동영상 하나를 통해서 미국 언론의 눈에 비친 이 대통령 당선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 올해 77세의 조 바이든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중산계급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 그는 1965년에 델라웨어 대학을 졸업했고 1968年毕业于希拉丘兹大学并获得法律学位.
1968년에는 시러큐스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毕业后拜登一边从事律师工作，一边以民主党员身份活跃在特拉华州政界. 졸업 후에 바이든은 변호사로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당 당원의 신분으로 델라웨어 주의 정계에서 활약했습니다. 他曾在自传中写道, 그는 일찍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儿时家中长辈经常讨论国际国内政治. 어렸을 때 집안의 어른들이 종종 국제 정치, 국내 정치를 토론하곤 했는데 而他迫不及待地想参与其中, 자신은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안달을 했다고요? 这为他从政埋下伏笔. 이것이 그가 나중에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기초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1972年拜登当选联邦参议员，成为美国历史上最年轻的联邦参议员之一. 1972년 바이든은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미국 역사상 제일 젊은 연방 상원 의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在长达36年的联邦参议员生涯中, 36년에 이르는 연방 상원 의원 생애 중에서 拜登曾长期担任参议院司法委员会主席, 2度担任参议院外交委员会主席. 바이든은 오랜 기간 동안 상원의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차례에 걸쳐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拜登曾在1988年和2008年2次竞选总统，但均未获得党内提名. 바이든은 일찍이 1988년과 2008년도에 2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경선에 참가했었지만 2번 다 당내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8年退出民主党预选以后，拜登成为当年民主党总统候选人奥巴马的竞选搭档，并当选美国副总统. 2008년도에 민주당 예선에서 물러난 이후에 바이든은 그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였던 오바마의 경선 파트너가 되어서 미국 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12年11月，奥巴马和拜登赢得连任. 2012년 11월에는 오바마와 바이든이 연임에 성공을 했고요. 2019年4月，拜登宣布第3次竞选总统. 4월에는 바이든이 세 번째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2020年8月，美国民主党全国代表大会正式提名拜登为2020年民主党总统候选人. 2020년 8월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정식으로 바이든을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을 합니다. 拜登选定联邦参议员卡马拉哈里斯作为竞选伙伴，联手向现任共和党籍总统特朗普和副总统彭斯发起挑战. 바이든은 연방 상원의원인 카말라 해리스를 경선 파트너로 선정하고 그녀와 함께 현재 공화당 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트럼프와 부통령 펜스를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那根据美国多家主流媒体7号的测算，民主党总统候选人乔拜登已赢得2020年美国总统大选，多国领导人已向拜登致贺。下面我们来通过一条短片了解一下这位美媒眼中的当选总统。
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1968年毕业于希拉丘斯大学，并获得法律学位。毕业后，拜登一边从事律师工作，一边以民主党员身份活跃在特拉华州政界。他曾在自传中写道，儿时家中长辈经常讨论国际国内政治，而他迫不及待地想参与其中，这为他从政埋下伏笔。1972年，拜登当选联邦参议员，成为美国历史上最年轻的联邦参议员之一。在长达36年的联邦参议员生涯中，拜登曾长期担任参议院司法委员会主席，2度担任参议院外交委员会主席。拜登曾在1988年和2008年2次竞选总统，但均未获得党内提名。2008年退出民主党预选以后，拜登成为当年民主党总统候选人奥巴马的竞选搭档，并当选美国副总统。2012年11月，奥巴马和拜登赢得连任。2019年4月，拜登宣布第3次竞选总统。2020年8月，美国民主党全国代表大会正式提名拜登为2020年民主党总统候选人。拜登选定联邦参议员卡马拉·哈里斯作为竞选伙伴，联手向现任共和党籍总统特朗普与副总统彭斯发起挑战。那根据美国多家主流媒体7号的测算，民主党总统候选人乔·拜登已赢得2020年美国总统大选，多国领导人已向拜登致贺。下面我们来通过一条短片了解一下这位美媒眼中的当选总统。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1968年毕业于希拉丘斯大学，并获得法律学位。毕业后，拜登一边从事律师工作，一边以民主党员身份活跃在特拉华州政界。他曾在自传中写道，儿时家中长辈经常讨论国际国内政治，而他迫不及待地想参与其中，这为他从政埋下伏笔。1972年，拜登当选联邦参议员，成为美国历史上最年轻的联邦参议员之一。在长达36年的联邦参议员生涯中，拜登曾长期担任参议院司法委员会主席，2度担任参议院外交委员会主席。拜登曾在1988年和2008年2次竞选总统，但均未获得党内提名。2008年退出民主党预选以后，拜登成为当年民主党总统候选人奥巴马的竞选搭档，并当选美国副总统。2012年11月，奥巴马和拜登赢得连任。2019年4月，拜登宣布第3次竞选总统。2020年8月，美国民主党全国代表大会正式提名拜登为2020年民主党总统候选人。拜登选定联邦参议员卡马拉·哈里斯作为竞选伙伴，联手向现任共和党籍总统特朗普与副总统彭斯发起挑战。民主党总统候选人乔·拜登已赢得2020年美国总统大选，多国领导人已向拜登致贺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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
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现年77岁的乔·拜登出生于美国宾夕法尼亚州一个中产阶级家庭。他于1965年毕业于特拉华大学。儿时家中长辈经常讨论国际国内政治，而他迫不及待地想参与其中，这为他从政埋下伏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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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年退出民主党预选以后，拜登成为当年民主党总统候选人奥巴马的竞选搭档，并当选美国副总统。2012年11月，奥巴马和拜登赢得连任。2008年退出民主党预选以后，拜登成为当年民主党总统候选人奥巴马的竞选搭档，并当选美国副总统。